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1년 전에 방송상에서 추천했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 어디가 좋아질 거다 이런 말씀을 방송상에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과연 1년 전과 지금 어떻게 변했을까, 그 얘기가 적중했을지 안 했을지,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제가 준비했다기보다는 저희 임직원 분들께서 1년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걸 보고 지금은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검증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볼 건데, 저는 일단 이 결과에 대해서 썩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좀 있지만 객관적으로 적중률을 책정을 했다고 하니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일단 제가 1년 전에 2021년 12월 31일에 방송했던, 한국경제TV에서 방송했던 부분 중에 일부분입니다. 2022년에는 어느 입지가 유망하고 어디가 좋아질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약 5군데를 제가 추천을 하고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무슨 얘기를 했었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한번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서울역 주변 여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추천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양동 한강변, 세 번째는 장위뉴타운, 네 번째는 중구 신당동 부근,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마포구 한강변, 이쪽이 좋아질 거다라고 방송상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적중률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적중률은 80%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100%가 아니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긴 한데 저희 임직원분들께서는 냉정하게 80%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왜 80%인지, 적중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 일단 지역을 5군데를 추천을 했기 때문에 한 군데당 20%씩 총 5개가 다 맞으면 100% 이렇게 계산을 했고, 그 내용 중에 반만 맞으면 10%, 못 맞췄으면 0%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뭐냐? 저희 임직원분들께서 내가 추천했던 지역과 그 부근을 기준으로 연상승률이 10%가 넘었다. 그러면 성공, 10%가 안 됐다. 아니면 실패. 이걸 기준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기했던 그 지역 중에 일부만 10%가 넘어가면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 상승률 퍼센트를 정확하게 매길 수가 없어서 각각 임의적으로 느끼는 그 시세와 호가를 토대로 작년 기준과 올해 연말 기준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이걸 토대로 80%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여하튼 적중률은 80%라고 합니다. 한번 제가 어떤 얘기를 했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서울역 주변을 제가 얘기했더라고요. 이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 GTX를 포함해서 이제 교통 호재,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또 서울역 그 코엑스죠. 서울역 코엑스라는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면서 그에 따른 개발 효과까지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개가 많이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여기는 절반의 적중이라고 합니다. 10%죠. 자, 왜 그런 거 하니까 제가 서울역 이쪽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일대의 청파, 서계, 중구, 그러니까 중구의 만리동, 중림동 이쪽 부근들이 가장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실제로는 이쪽에 서계동과 청파동 쪽, 이쪽은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1년 전에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 이상 올랐는데 만리동과 중림동은 10%씩 오르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냉정하게 절반만 맞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절반의 성공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서울역이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022년 7월 이후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딜레이가 됐죠.
그래서 2023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착공을 함과 동시에 GTX는 이미 공사 중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발표가 나고 그에 따른 지가 상승들로 인해서 가격이 아마 오를 건데 이 부분이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일부 지역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부 지역만 좀 많이 올랐고요.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은 지역들은 가격 상승폭이 좀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절반의 적중이 됐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추천했던 지역들은 2023년도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 서울역 새로 코엑스가 착공을 하게 되고 한창 또 이제 교통 호재들도 계속 가시화가 되면서 눈에 띄게 좋아질 겁니다. 그에 따라서 또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개발, 소규모 형태의 개발들이 가능한 지역들이다 보니까 아마 분명히 좋은 소식이 있을 건데 일단은 절반의 적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지도상의 서울역을 기준으로 제가 서편 쪽, 서쪽 라인은 유망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쪽 라인은 상대적으로 서후암동을 제외하고는 추천을 드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서울역과 이 회원역 사이에는 남대문 시장이라는 부분이 존재를 하면서 이에 따른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주거시설보다는 상업시설, 업무시설에 특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동우암동과 이제 회원동 쪽을 좀 이제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시간을 아주 길게 보거나 아니면 회원동 쪽은 아무래도 상업시설이 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이 좀 쉽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절반 적중했지만 제가 말한 나머지 지역 만리동, 중림동 이쪽 라인도 지금도 얘기들이 슬슬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좋아질 건데 현재 기준으로는 절반 맞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역 한번 볼게요. 제가 뭘 얘기했나 보니까 자양동 한강변입니다. 이거는 1년 전이 아니고 2년 전, 3년 전에도 계속 추천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봤더니 자, 자양동의 한강변이 전체가 다 좋아질 거긴 한데 특히나 이 자양사동 그 당시에는 아마 신속통합 기획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실망 매물들이 좀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제 되면서 다시 또 추진하면서 분명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더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맞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 위쪽에 이쪽도 그 당시에는 모아타운 얘기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가로주택 정비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기도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했는데 모아타운 선정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적중을 했고 또 이 안에서 이 다음에 적중할 곳이 그러니까 추천할 지역을 제가 자양 이동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 안에서도 여기가 살기가 굉장히 편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좀 일부가 있어요. 잠시대교 북단 우측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쪽이 그래도 얘기가 있을 거고 가격적으로 많이 오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최근에 모아타운 추진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전 지역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승하긴 했는데 특히나 제가 강조했던 이 세 지역이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전부 다 적중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딜 얘기했나 장인 뉴타운과 그 부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월공역과 돌고지 역죽을 기준으로 이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지금 다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직원분들은 냉정하십니다. 절반만 적중을 했다고 하네요. 자, 왜 그러냐? 그때 추천했던 11구역, 13구역 이쪽은 그래도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도고지역 부근으로 그때도 이제 추진했던 가로주택 정비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이게 개발이 되면 그러니까 추진이 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는데 언급했던 지역 중에 이쪽만 좀 가격이 좀 덜 올랐다고 하네요. 아니 전체로 봤을 때도 10% 이상 올랐을 텐데 하나하나 다 따지는 걸 보고 좀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말하면 절반만 맞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쪽 지역들도 지금 얘기가 안 나와서 이제 가격이 그냥 주춤한 거지 분명히 이 부분들이 11구역, 13구역도 더 구체화되고 이쪽 모아타운 선정된 곳도 조금 더 가시화되면 그 부근에 이 낙후된 지역들도 분명히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의 적중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지역을 추천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볼게요. 자, 중구 신당동.
자, 적중을 제대로 했죠. 왜냐, 8구역, 9구역, 10구역들 신당동에 이쪽들이 지금 다 진행들을 하고 있고, 이 아래쪽도, 그리고 제가 강조했던 이 신당동에서 신당역 라인들, 이쪽 라인도 모아타운에 선정이 됐죠. 이 당시에 설명했던 당시에는 모아타운이 아니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얘기하고 나서 한 달 좀 넘어서부터 선정이 됐고, 가격이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중구 신당동 아예 동까지 딱 찍어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고, 8구역, 9구역, 10구역은 이미 그 당시에도 좀 가격이 높았던 상황이라서 그 대안으로 이제 신당역 부근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쪽 지역들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이 적중을 했고 현재는 후보지로 선정이 돼서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지역이 됐죠. 자, 여기도 100% 적중. 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제가 이제 마포구 한강변 쪽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얘기를 했나 좀 봤더니, 이 합정역을 기준으로 아래쪽 여기 이제 광안리 발전소, 당일리 발전소 이쪽을 비군으로 좀 개발의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고, 또 망원동 쪽이, 한강변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지금 다 모아타운 이번에 후보지에 선정이 되었거나 아니면 역세권 시프트를 추진하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가격이 좀 올랐고 입지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알 수가 있고, 제가 얘기했던 이 지역들 모두 다 적중을 했습니다. 자, 살펴보면은 제가 5군데 지역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부분 다 맞았는데 정확하게 80% 정도 맞았다고 하는데, 반성하고요. 그리고 더욱더 100%에 다가갈 수 있게끔 또 다시 분석하고 공부해서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또 2023년은 또 어디가 가장 유망할 건지 한번 특집으로 마련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자, 2023년은 어느 지역이 이제 상승률이 높을까?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일 겁니다. 저도 다 머릿속에 들어가는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시 한번 체크하고 검증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다주택자들이 완화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임사 혜택부터 세제 혜택, 대출까지도 완화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완화를 하고 있어요. 또 추가적인 완화를 또 앞두고 있고. 자, 그러면 여기에 다른 혜택은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규제 계속 완화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더욱더 추가적으로 완화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으니까. 게다가 여기에 제가 하나 더 추천을 드리자면, 규제 지역들이 지금 있죠. 대부분이 해제가 됐지만 서울과 경기 내 지역은 아직도 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기사들 많이 접해봤을 겁니다. 그러면 이 현재 규제 지역이지만 풀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투자할 때 문턱이 낮아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지역들도 눈여겨봐야 될 거고, 또 물가, 원자재, 인건비도 계속 상승해요. 네. 그래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 해서 멈추는 곳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자, 그렇게 올라가는 물가, 인건비가 올라가도 상관없이 개발이 가능한 곳, 문제 없다. 어느 정도 가격이 좀 더 나가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고로 무조건 분양 완판될 지역. 무조건이란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시세에 준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면 무조건 완판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존재를 합니다. 중심 지역이겠죠. 자, 그런 지역들은 그래도 상승률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거라는 거죠. 자, 그게 어디냐 그럼? 저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서 저도 좀 공부를 하고 분석도 좀 하고 다시 한번 체킹을 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이번에 80% 맞췄으니까 다음엔 그래도 90% 이상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러려면 더 분석하고 더 찾아봐야 되니까 한번 저도 잘 검토를 해서 2023년도는 어디가 유망할 건지 몇 군데 한번 추려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내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1년 전에 12월 31일 날 한국경제TV에서 방송에서 제가 언급했던 5군데 추천 지역이 얼마나 잘 적중을 했냐를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80% 적중을 했는데 나머지 적중 안 한 지역들도 분명히 2023년에는 좋아질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저도 계속 꾸준히 체크하고 확인해서 내년에도,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더 유망하고 더 괜찮은 지역이 어디 있나 한번 체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